네, 안녕하세요. 소수진입니다. 자, 일단 어머님들이 제일 중요시 여기면서 궁금해 하실 거죠. 고1 여름방학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일단 먼저 이야기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여름방학은요, 겨울방학과는 좀 다릅니다. 방학 기간이 짧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란 말이 있듯이 집중할 것만 집중하자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2학기 때 내신 필수 과목이 공통수학 2잖아요. 공통수학 2가 생각보다 어려워졌어요. 작년 기준으로 수하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어려워졌냐면 아이들이 못하는 도형의 방정식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스러워졌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번에는 공통수학 2를 좀 열심히 하자라는 거예요.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내신 기간에 들어왔어요. 3월부터 이제 내신 학원 보내보자 하고 내신 기간 들어왔는데 중간고사 보고 나면은 생각보다 우리 아이가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걸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어디서 채워야 되냐라고 생각하면 방학 때 채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방학 때 기본기 다 잡아놓고 이제 내신 때 뭐 해야 돼요? 모의고사 풀고 부교재 중에서 어려운 거 변형 나가고 그렇게 공부를 해야지 아이들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서 최상위권이 아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뭐 미적 1, 미적 2 요것보다는 대수를 선택하는 걸 훨씬 더 선호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아이들이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수학만 보는 게 아니에요. 사탐, 과탐 다 보이는데 거기서 너무 많은 양의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아이들이 이전 거리 까먹어요. 어쩔 수 없죠. 내신 때 집중 바짝 하고 나면은 그거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배웠던 게 어느 정도 기억이 휘발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수를 더 보는 걸 권장드리고요. 자, 그리고 클리닉 시간 배정 필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머님, 뭐 아침에 수업 듣고 또 점심에도 수업 듣고 저녁에도 수업 듣고 이런 친구들도 가끔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건 되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방학 때는 사실 아이들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 과제를 못 해와요. 과제를 해올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왜냐하면 아이들도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학원에 있었어. 근데 집에 와서 숙제를 하래. 엄마가 너 왜 과제 안 해왔어? 문자 왔는데 너 왜 이래? 이러면 아이들도 짜증밖에 안 나거든요. 그럼 남학생들 경우에는 포기를 합니다. 여학생들 경우에는 울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클리닉 같은 경우는 필수로 하는 게 좋고 이 클리닉 시간에 무엇을 시키는 게 좋냐면 일단은 과제를 먼저 시켜야 돼요. 선생님이 풀어준 거지 아이가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풀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확보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통수학은요. 그렇게 범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주 2회 그리고서 만약 대수까지 같이 하면 주 3회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저는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서 이거죠. 중간고사 범위가 도형의 방정식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동네 도형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거 문제가 뭐냐면은 아이들이 도형 파트가 어느 부분에 있냐면 중학교 때 거의 2학기 기말 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이 많이 까먹어요. 그리고서 공부를 좀 덜 하죠. 왜냐면 연말이 될수록 아이들은 놀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으면 그럼 이거를 처음부터 다 차곡차곡 정리를 해야 되냐? 그럴 순 없죠. 그러기엔 양이 너무 방대하고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거 그리고서 이게 실제로 심화 문제랑 연관이 되는 거 이거 위주로 정리를 할 겁니다. 어, 어제 제 친구 저희 학생이 이야기 드렸어요. 저 고1 때부터 다니던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고2가 됐는데 그 친구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줬던 그 원에 대한 성질, 도형에 대한 성질을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이거 좋다. 너 이거 왜 그렇게 자주 봐 했더니 이거 좋아요. 까먹을 때마다 하나씩 보면 좋아요. 그럼 덜 까먹어요. 이러더라고요. 당연히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알아야 돼요. 중학교 내용뿐만 아니라 이게 고등학교에서 어떻게까지 연관이 되는지 그거를 짚어주는 수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서 이거 같아요. 너무 어려운 모의고사 문항에 치중되지 말자라는 거예요. 모의고사 문항을 아이들이 풀 수는 있어요. 어떨 때? 내가 풀어주고 난 다음에 바로 똑같은 문제 다시 풀어보라 그럴 때 그때는 풀겠죠. 하지만 시험에선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에선 똑같은 문제가 반드시 나오지 않습니다. 무조건 숫자를 변형하든 조금이라도 쉽게 변형하든 아니면 어렵게 변형하든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풀 수 있다와 내가 새로운 게 조금이라도 추가됐을 때 풀 수 있다는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학기 중에 하기는 조금 늦습니다. 그러니까 방학 때 모의고사에 대한 훈련 같은 거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기가 탄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기 잘 잡아주고
그러고서 중등 도형 같은 거 있으면 아 이런 도형이 있지 이런 도형 성립 한번 해보자 요렇게 하는 거를 숙지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념을 굉장히 강조하는 편이에요. 그럼 아이들이 그래요. 선생님 저 개념은 다 잡혔는데 개념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이런데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1등급, 2등급 나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서 개념이라고 했을 때 너 이거 알아라고 했을 때 모르는 친구들도 있어요. 제가 말하는 개념은 문제를 풀 수 있는 키포인트를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걸 하나씩 가이드라인 해줘야지 아이들이 풀 수 있지. 애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거 같아요. 수학을 딱 봤는데 어디서부터 무엇을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가 정확한 표현 같아요. 그럼 그거를 나는 짚어주는 역할이 필요하고 그거를 개념적으로 정리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제가 그거를 무엇보다 잘합니다. 네. 이제 수업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일단은 중학 개념부터 심화 개념까지 설명을 할 거예요. 개념이 중요하다라고 계속 약 강조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제 시험 봐봤잖아요. 아이들이 편차가 큰 친구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어쩔 때 기분이 조금 좋았을 때 1등급 맞고 아니면 뭐 3등급까지 떨어지고 뭐 이제 5등급제로 변화되었으면은 뭐 1, 2등급 맞던 친구들 갑자기 3으로 떨어지면 어머님 심장이 쿵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내가 아는 문제가 많이 나왔을 땐 많이 맞추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은 많이 틀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뭐가 부족하냐면 개념이 부족한 거예요. 그거를 지금부터 잡지 않으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갈수록 조금 더 힘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친구들 중에서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원래 조금 내가 수학을 잘하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친구가 있는데 시험을 생각보다 못 본 거죠. 그럼 그 친구들 항상 저한테 이런 핑계를 대요. 선생님 저 어려운 거 맞췄는데 앞에서 쉬운 거 틀렸잖아요. 근데 그거는 선생님들이 실수하라고 낸 문제라고 저는 계속 애들한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도 알아요. 이 친구가 조금만 더 정직하게 봤으면, 조금만 더 꼼꼼하게 봤으면 당연히 맞출 수 있었겠구나. 하지만 그게 뭐예요? 아이들이 그런 포인트를 놓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를 수업 시간마다 짚어줘요. 이거 강조하랬지? 너네 이거 보랬지? 이렇게 강조하는 수업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요, 저뿐만 아니라 메이저 의대 조교 선생님들도 같이 들어와요. 이번엔 약대 선생님도 조금 더 껴있긴 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시부터 5시예요. 제 수업 컨텐츠를 조금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클리닉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더 이야기 드릴게요.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고 개념을 제가 정리를 쭉 해줘요. 개념을 쭉 정리해주고 그거에 맞춰서 이 개념으로 풀 수 있는 문제를 바로 옆으로 달아둡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금 더 신경 썼던 게 이거 같아요. 복습과제죠. 복습과제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이 문제를 내가 푸는 건 알겠어. 하지만 조금이라도 변형된 걸 못 풀면은 사실은 그거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복습과제는 제가 수업 시간에 풀었던 거랑 비슷한 유형 또는 비슷한 문제들을 다 하나씩 과제로 넣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클린 시간 때 완성하고 갈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아 이런 심화 문제는 이런 개념을 익숙해 하면서 풀면 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끔요. 워크북 같은 경우에는요. 유형별로 제가 이렇게 넣어놨어요. 보시면 뭐 여기 1차 분호식 활용 여기 이 유형에는 어떻게 문제 풀면 된다. 기본기 다지기 좋게끔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오답노트 아이들 틀린 거 위주로 매회 나가면서 틀린 이유 적게 시키면서 아이들 실수 체크하게끔 하고 있고요. 자,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 목요일 요거 조금 달라요. 화요일은 누적 테스트로 진행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중간고사 내신은 누적으로 나오니까 누적 테스트를 진행하고 목요일은 해당 주차에 배운 내용으로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수업 관리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어머님들한테 매번 나가는 문자예요. 여기 보시면 과제 정답률 그리고 푼문제 그리고 제가 과제 목록 그리고 피드백 이렇게 작성 드리거든요. 이제는 좀 달라졌어요. 아이들이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엄마라 말이라면 이제 끝이 우리 엄마 말이 맞지 이랬는데 이제 고등학교 가면 어떻게 돼요? 엄마가 뭘 알아 이렇게 시작하죠. 엄마가 숙제 너 어디 했어? 뭐 했어? 뭐였는데 너 뭐 안 했어? 이러면 이제 애들이 승질을 냅니다. 그렇죠? 그럼 애들도 피곤하고 엄마도 피곤해요. 고등학교 3년이에요, 어머님. 되게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다투지 마시고 그거에 관해선 저랑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자, 학생일지 이렇게 보면 여긴 테스트 결과예요.
자, 제가 다르게 낸다 그랬잖아요. 수요일 거 그리고서 뭐 일요일 거 요렇게 다르게 냈는데 여기 보시면 아이들 학생 점수, 평균, 최고점 요렇게 나가요. 그래서 아, 이 반에서는 우리 아이가 요 정도 수준이구나. 이거를 검사할 수 있을 거예요. 그 피드백에는 당연히 개별에 관한 학생들의 이야기를 적어드려요. 이 학생은 뭐가 약했고 저가 뭐가 약했고 요 부분을 이야기 드리니까 그거 보시면서 아, 요것 좀 보완하면 좋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수업을 조금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7월 10일 날 개강하고요. 그리고서 화요일, 목요일 6시부터 10시 요게 정규 수업이에요. 근데 보시면 이거 숙명여고반은 제가 따로 하고 있어서 잠깐 넣어놨습니다. 대술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어머니? 화목 토죠. 이건 제 취향입니다. 저는 확실한 제 취향은요. 아이들이 일주일 내내 수학학원 가면 수학에 질린다는 마인드예요.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 취향에서 제가 계속 밀고 있는 건데 저는 화요일, 목요일 아침에 수업 듣고 나면은 그 점심엔 무조건 클리닉을 불러요. 왜냐하면 이게 싫었던 이유 중 뭐냐면 이거 말고 다른 요일에 불렀었던 것 중에 안 좋았던 게 뭐냐면 애들이 학원이 다 달라요. 근데 앞뒤 사이로 껴있잖아요. 그럼 클리닉을 필수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 시간에 뭐 하냐면 그냥 너네 집 가서 수학에 관해서 신경 쓰지 마라라는 게 제 마인드거든요. 화요일, 목요일 수학을 쭉 했어. 그럼 그걸로 끝인 거예요, 방학 때는. 그럼 월수금은 뭐 하면 돼요? 타과목 하시면 돼요. 아니면 아이들 조금 힘들면 놀거나. 그 대신 화요일, 목요일만은 우리 이 정도 집중력은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 집중력 없으면은 고등학교에서 살아남기 힘들다. 그러니까 이 정도 엉덩이 힘은 길러야 된다. 그 대신 클리닉 때 뭐 하는 거예요? 제가 복습까지 내줬잖아요. 그럼 수업 시간에 했던 거 중에서 복습까지 다시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이해 안 돼 있는 거 있으면 저랑 그리고 저 조교쌤이랑 같이 돌아다니니까 조교쌤한테 물어보고 저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공부시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 취향대로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추천 대상은 이거 같아요. 대수를 처음 보는 학생 또는 한 번 이상 봤는데 개념 다시 잡고 싶은 학생들. 저는 개념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근데 이 개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전 개념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네는요, 어머님, 수원수투, 즉 대수랑 미적분 원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애들 생각보다 시험을 못 봐요. 그러니까 그거에 관한 개념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 개념이 뭐다? 시중 문제 아무데나 있는 그런 개념 말고 어떤 문제? 선생님이 다 요약을 했을 때 문제풀이 팁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고요. 일단은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서 그 중간고사 돌아오는 날 있잖아요. 그 시즌은 조금 더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 대비를 미리미리 해놔야 돼요. 여름방학 때부터 내신 대비를 한다라고 생각을 들고 그때 기본을 탄탄히 잡고 거기서 부족한 부분 체크 나가고 2학기 때 뭐 해야 돼요? 이제 심화 문제 그리고서 학교 시험에서 변형 문제 나오는 거 그리고 부교재 변형 그런 거 많이 풀면서 아이들이 고득점으로 노리게끔 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